안녕하세요. 김상진입니다. 자료구조 및 실습 세 번째 노트입니다. 이 노트부터는 본격적으로 자료구조들을 하나씩 구현해 볼 것입니다. 중간고사 이전까지는 주로 리스트 ADT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리스트 ADT를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해 볼 것입니다. 먼저 배열을 기반으로 리스트 ADT를 만들어 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리스트는 배열 기반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C++의 std 벡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자바의 array 리스트도 그렇고, 파이썬의 리스트 타입도 다 내부적으로는 배열 기반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 노트에서는 배열에 대해서 좀 복습해 보고요. 그 다음에 그 배열을 이용해서 리스트 ADT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배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각종 언어 공부를 할 때 각 언어에서 배열에 대해서 학습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열이라는 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제공하는 복합 타입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수업의 주 언어인 C++에서 배열은 어떤 특성을 또 어떤 문법으로 사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썬과 자바에서의 배열 특성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 배열을 기반으로 비정렬 리스트를 구현해보고 정렬 리스트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언어에서 제공하는 리스트 자료 구조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타입을 크게 원시 타입과 복합 타입으로 나눌 수 있고, 또 값 타입과 참조 타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원시 타입은 값을 하나만 유지하는 타입을 말하고, 복합 타입은 값을 하나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유지할 수 있는 타입입니다. 값 타입은 변수의 값 자체를 유지하는 타입이고, 참조 타입은 변수의 값 자체가 아니라 값을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는 다른 정보를 유지하는 겁니다. 보통 주소를 유지합니다. 배열은 같은 종류의 여러 개의 값을 하나의 데이터로, 하나의 이름을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복합 타입입니다. 우리가 이런 복합 타입이 없으면 프로그래밍 하기가 매우 번거로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40명의 학생을 처리한다고 생각했을 때 복합 타입이 없으면 프로그래밍 자체가 하기 싫을 것입니다. 40개의 정수 변수를 선언하는 것도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이렇게 40개의 정수 변수를 선언한 다음에 평균이라든지 여러 가지 집단 연산을 하기도 매우 불편할 것입니다. 복합 타입은 여러 개의 값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지만 결국에는 개별 값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의 이름을 통해서 여러 개의 값들을 접근하고 싶은 겁니다. 개별적인 이름을 통해서 여러 개의 값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고, 배열은 이 하나의 이름과 색인을 이용해서 개별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값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면
배열이 언어와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동질 구조입니다. 구조에 있는 모든 요소는 같은 타입입니다. 이 복합 타입에 저장되는 모든 요소는 같은 타입이 됩니다. 그런데 물리적인 측면과 논리적인 측면에서 이 동질 구조를 살펴보면 물리적으로는 동질 구조이지만 논리적으로는 동질 구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차원 정수 배열의 첫 슬롯에는 개수를 유지하고 나머지 슬롯에는 정수값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첫 슬롯에 유지되는 값의 특성과 논리적인 성격과 나머지 값들은 성격이 다릅니다. 또 하나의 예로 C 언어에서 사용하는 널 문자, 종료, 문자열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끝이 어디에 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문자의 맨 끝에 널 문자, 코드로는 0인 값을 저장합니다. 그러면 이 값과 나머지 값은 앞서 살펴본 예와 마찬가지로 성격이 다른 겁니다. 논리적으로는 성격이 다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런 복합 타입에 저장되어 있는 개별 값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배열은 이 저장된 요소들 간의 순서가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장된 각 개별 데이터에 접근할 때 색인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언어가 그렇지만 색인은 0부터 시작합니다. 1이 아니라 0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앞에 설명드렸던 이 예제의 경우에는 색인을 1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0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각 요소들을 접근할 때 이 요소가 저장되어 있는 주소가 필요한데 그 주소의 계산을 쉽게 해줍니다. 이것의 색인을 첫 번째 요소는 0, 1, 2, 3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각각 개별 요소들의 위치 정보, 주소 값을 계산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이 배열의 시작 주소를만 유지하면 됩니다. 시작 주소를 유지하고 색인이 주어지면은 그 색인에 해당되는 값이 저장되어 있는 공간의 주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색인이 0이니까 시작 주소가 100이면 100이 되겠고, 두 번째 요소는 색인이 1이니까 104에 저장되어 있을 것입니다. 각 슬롯의 크기가 4바이트라고 생각하면은 104번째 주소에 첫 번째 요소가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100 더하기 5 곱하기 개별 요소의 크기를 곱하게 되면은 120 이런 값이 이제 주소들을 쉽게 계산할 수 있고, 이렇게 쉽게 계산할 수 있어야 뒤에서 설명드리는 또 가장 배열의 중요한 특성인 임의 접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배열의 용량은 컴파일 시간에 정해지고 그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배열의 용량은 있는 그 자리에서는 절대 확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컴퓨터에서 공간을 확보하고 나면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그 뒤에 어떤 데이터가 저장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있는 그 자리에서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든지 마찬가지지만 확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공간의 확대가 필요하면은 기존 공간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새로운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데이터를 일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배열 중에 동적 배열이 있는데 동적 배열은 용량을 필요할 때 확대할 수 있지만 동적 배열의 경우에도 있는 그 자리에서 확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용량을 확장하게 되면은 이 확장하는 과정에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공간을 확보해야 되겠고 기존 데이터를 복사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간단한 비용이 아닙니다. 기존 용량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배열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조금 전에 언급했던 임의 접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임의 접근을 제공한다는 것은 각 개별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든지 그 데이터를 접근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시간은 같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열이 임의 접근을 제공할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연속 공간으로 확보되어 있고 동질 구조입니다. 만약에 연속 공간으로 확보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런 데이터들을 찾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작 주소만 유지를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에 그 다음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색인이 5라고 해서 4라고 해서 이 데이터를 바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보들이 더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질 구조가 아니면은 각 요소의 크기 정보가 또 별도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배열이 임의 접근을 제공할 수 있는 이유는 연속적인 공간으로 확보를 하고 그리고 각 요소들이 물리적으로 동질 구조입니다. 같은 크기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작 주소만 알고 있고 색인이 주어지면은 각 개별 데이터들을 똑같은 시간에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자료 구조의 이제 주 언어인 C++에서 배열의 특성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C++는 뒤에 언급할 파이썬이나 자바에 비해서는 매우 복잡한 문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C++는 배열을 두 가지 형태로 선언해 쓸 수 있는데 하나는 자동 배열이고 다른 하나는 동적 배열입니다. 자동 배열은 자동으로 필요한 시점에 공간이 확보가 되고 다 사용하면은 저절로 반납이 됩니다. 이렇게 함수에 지역, 물론 스태틱이 붙으면 조금 다른 의미가 있지만 여기에 스태틱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함수 내에 배열을 선언하게 되면은 이 배열은 함수 스택에 자리 잡게 됩니다. 따라서 이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이만큼의 공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것은 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 C에서는 이렇게 지역 배열을 사용하는 경우에 자주 이 함수를 호출할 경우에는 얘를 전역 변수나 방금 여기에 지운 것처럼 스태틱한 지역 변수로 만들게 됩니다. 스태틱한 지역 변수로 만들게 되면은 이 배열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프로그램에서 한 번만 하게 됩니다. 함수를 호출할 때마다
공간을 확보하지 않고 이 프로그램 내에서 한 번만 확보하고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스태틱이나 전역 변수로 사용할 경우에는 이전 함수에서 조작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함수의 특성에 따라서는 매번 초기화는 다시 해줘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배열을 설명드렸때 배열은 용량이 만들어질 때 고정이 되고 이 용량은 있는 그 자리에서는 확대를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배열을 우리가 살펴볼 때 용량과 크기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수업에서는 항상 capacity라는 것과 size 요거를 구분합니다. 용량, 크기. 그리고 우리말로는 용량 크기라고 합니다. 용량은 배열의 용량은 그 배열에 저장할 수 있는 최대 개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40 해서 선언을 하게 되면은 이 배열의 용량은 40이 됩니다. 하지만 이 배열에 3개의 데이터만 저장할 수도 있고 40개의 데이터를 다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크기는 용량보다는 작지만 0이 될 수도 있고 최대 용량만큼 될 수도 있습니다. 자동 배열은 해당 함수 내에서 배열로 인식되지만 주소 전달 방식으로 다른 함수에 전달하면은 배열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 함수에서 size of squares를 하게 되면은 40 곱하기 size of int 값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C나 C++는 함수에 인자 전달할 때 C++ 같은 경우에는 값 전달을 할 수 있고 주소 전달을 할 수 있고 참조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열은 값 전달을 하게 되면은 인자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C는 배열을 값 전달로 못하게끔 막아놨습니다. 그러나 그걸 막아놨지만 구조체를 값 전달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구조체가 매우 큰 배열을 가지고 있으면 실제로 매우 큰 배열만큼의 크기를 함수의 값 전달로 전달할 수는 있습니다. C와 C++에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죠. struct A가 있는데 int nums 해서 1000 그러면 이런 A 타입의 구조체 변수를 값 전달로 전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달하는 것은 효율성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한 것입니다. 보통 배열은 이제 주소로 C에서 주소로만 전달하도록 제한했기 때문에 주소로 보통 전달합니다. 그런데 주소로 전달하게 되면은 요 밑에처럼 이제 이런 식으로 포인터를 써가지고 그 매개 변수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배열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수의 정수 변수의 포인터를 전달하고 싶은 건지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C++에서는 배열을 인자로 전달하게 되면은 해당 함수에서 이 배열을 배열로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크기 정보나 용량 정보를 함께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인자들을 보면은 이것이 이제 배열을 전달하고 한다는 것을
이렇게 안 쓰고 포인터를 쓰더라도 쉽게 파악할 수는 있습니다. 그 C++에서는 이제는 배열을 주소 전달 방식으로만 전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참조 방식으로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조 전달 방식으로 배열을 전달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용량의 배열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면은 이 배열은 용량이 10인 정수 배열만 인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위에 주소로 전달할 때에는 어떤 용량의 정수 배열도 모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을 C++에서는 이렇게 참조로 전달할 수 있지만 이 방법을 더 선호합니다. 물론 얘와 비교했을 때 장점은 있습니다. 그 장점은 뭐냐면은 얘는 여기서 보시면 사이즈를 줬지만 이 경우에는 사이즈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크기를 알아야 하면은 사이즈를 줘야 되는데 용량이 필요할 경우 이 함수에서 필요한 것은 용량이라고 하면은 용량은 전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함수에서는 참조 전달 방식으로 배열을 전달하게 되면은 전달받은 함수는 이 인자가 배열이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참조 전달할 때 사용하는 요 문법이 조금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 문법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배열은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이때 초기값 목록을 제시해서 초기화할 수 있는데 초기값 목록은 그 만든 배열 용량보다 같거나 작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초기값 목록을 제시할 때는 용량을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그 배열의 용량은 초기값 개수와 일치하게 됩니다. 여기서 리스트의 용량은 4가 됩니다. 모던 C++에서는 다양한 문법으로 그 값들을 초기화할 수 있는데 C++11부터는 이 중괄호를 이용한 균일화된 초기화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방법이 그 모던 C++에서 권장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시된 초기값 목록에 있는 개수가 용량보다 적을 경우에는 나머지 요소들도 자동 초기화가 됩니다. 이 경우에 스코어수는 첫 번째 요소뿐만 아니라 모든 요소가 0으로 초기화됩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1, 2, 3이 첫 번째 3개가 초기화가 되는데 나머지 2개는 0으로 초기화됩니다. 항상 자동 초기화되는 값들은 기본값으로 초기화되는데 C++에서 기본값은 0이 기준입니다. 0, false, 0.0 이런 값들이 기본값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동 배열 이름은 상수 포인터입니다. 즉, 이 C++에서 요 이름은 포인터에 해당됩니다. 배열의 시작 주소를 가리키는 포인터이고 상수 포인터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가리키도록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안 됩니다. A 이퀄 B, A에 갖고 있는 주소를 B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실제 A는 이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수 포인터. 포인터가 상수인 그런 포인터가 되겠습니다. 이 A는 포인터이기 때문에 실제 포인터를 이용해서 그 배열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P나 Q를 이용해 가지고 이 A 배열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작을 그 포인터 연산을 이용해서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코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과 이거는 동일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런 포인터 연산보다는 이렇게 배열을 조작할 때에는 배열 색인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실제적으로 배열이 다른 함수로 전달되면 우리는 배열 타입을 이용해서 배열을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포인터를 이용해서 조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컨스트 포인터도 아니고 이런 포인터를 가지고 이 배열을 조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컨스트는 포인터에 대해서 컨스트를 요 위치에 붙일 수 있고 요 위치에 붙일 수도 있는데 P는 우리가 상수 포인터라고 그러고 Q는 상수 지시 포인터라고 그럽니다. 물론 이렇게 상수 지시 상수 포인터도 만들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수 포인터는 포인터 자체가 상수입니다. 이 P가 유지하는 주소를 바꿀 수 없습니다. Q는 본인이 유지하는 주소를 바꿀 수는 있지만 그 Q를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접근하는 데이터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배열의 요소 조건은 뭐 다 알고 있듯이 이 연산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연산자는 어떤 위치에서 사용하냐, 이퀄을 기준으로 이쪽에 사용하냐, 이쪽에 사용하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하나는 L 밸류이고 다른 하나는 R 밸류입니다. 아까 설명을 일부 드렸던 내용인데요. 배열을 다른 함수의 인자로 전달하는 방법은 주소로 전달하는 방법이 있고 참조로 전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C에서는 이 방법밖에 없었는데 C++에서는 참조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 주소로 전달할 경우에는 이 함수에서는 이 변수들을 배열로 인식하지 못하고 단순한 포인터로 인식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항상 주소 방식으로 배열을 전달할 때는 크기나 용량 정보를 함께 전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소로 전달하기 때문에 자신의 데이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정할 수 있고 수정을 하게 되면은 그 결과가 함수가 종료된 뒤에도 그대로 남게 됩니다. 만약 배열을 주소로 전달하는데 수정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면은 컨스트를 붙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프로그램의 강건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참조 전달도 컨스트를 이용해서 강건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참조도 주소와 마찬가지로
배열에서 함수를 전달받은 배열을 전달받은 함수에서 수정을 하게 되면은 그 결과가 함수가 종료된 뒤에도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따라서 그것을 원치 않으면은 컨스트로 수식할 수 있고, 참조로 전달할 때에는 여기다 용량을 써주셔야 되고, 그 동일한 용량의 크기만큼 용량에 해당되는 애들만 요 함수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즉, 이 함수에는 용량이 10인 정수 배열만 전달할 수 있고, 여기는 모든 용량의 정수 배열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주소 전달 방식에서도 여기다 10을 쓴다고 문법 오류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10은 문서화적인 측면은 있어도 전혀 10보다 용량이 더 큰 거를 또는 작은 것을 전달한다고 문법적인 오류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또다시 요 표기법, 가로 열고 복잡한 표기법이 나왔는데, 이 표기법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참조도 그렇고 포인터도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선언을 할 때 이런 기호들을 쓰게 되는데, 선언할 때 사용되는 기호는 연산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서 요 배열 색인자는 연산자이지만 선언할 때는 내가 지금 배열을 선언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지 연산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문장들을 선언문을 해석할 때는 여기에 사용된 기호들을 그것에 대응되는 연산자의 우선순위를 고려해가지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기호를 대응되는 연산자의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 참조 연산자, 포인터 연산자, 그리고 배열 연산자도 모두 단항 연산자입니다. C++의 경우에는 또 다른 언어들도 비슷한데, 단항 연산자의 경우에는 포스픽스 형태인 연산자들이 프리픽스보다는 더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A라는 이름을 기준으로 P 연산자라고 생각한다면, 물론 이게 그 표현식은 아니지만 P 연산자로 생각하면은 요 별표 포인터 연산은 A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배열 연산자는 A 뒤에 왔습니다. 우리가 플러스 A라고 그러면 요거를 프리픽스 전이 증가 연산자라고 하고, A++ 하면 후이 연산자라고 합니다. 즉 후이 연산자들이 전이 연산자보다는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그러면 우선순위가 높은 애들을 먼저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그러면 별표도 있고, 그리고 배열 색인자도 있어요. 포인터 그리고 배열도 있습니다. 그러면 배열이 포스픽스 후이 연산자이기 때문에 먼저 해석합니다. 그러면 이 지금 선언하려는 거는 배열을 선언하려는 거구나 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별표를 해석하게 됩니다. 별표는 이때는 이제 인트하고 붙어서 배열인데 정수 포인터 배열이구나 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얘를 해석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해석하는 거예요. 배열인데 인트 포인터 배열이다. 즉 정수 포인터들을 저장하는 배열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는
요 포인터를 먼저 해석하도록 하고 싶으면은 그 표현식을 작성할 때처럼 가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가로로 묶어 놓으면은 요 별표를 먼저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 A는 포인터 타입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뭘 가리키는 포인터 타입이냐? 용량이 5인 정수 배열을 가리키는 포인터가 됩니다. 뒤에 보면은 이런 표현도 나와요. 동적 배열을 만들 때 이런 식도 나오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얘부터 해석하고 그 다음에 얘를 해석합니다. 그러면 얘는 용량이 5인 정수 포인터 배열이 됩니다. 요 두 개를 같은 기준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배열이에요. 위에 거는. 그런데 무슨 배열? 정수 참조, 정수를 참조하는 그런 애들을 5개 유지하는 배열입니다. 그런데 이런 배열은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참조 변수는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용량이 5인 애들이면 5개를 다 초기화해 줘야 됩니다. 5개를 다 초기화하지 않으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X, Y, Z, E, F 뭐 이런 식으로 정수 변수 5개를 주지 않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표기법이 되겠습니다. 얘는 이 안에 걸 먼저 해석하도록 가로로 붙여줬습니다. 그러면 A는 참조 변수입니다. 뭐를 참조하는 변수이냐면 용량이 5인 정수 배열을 참조하는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요 복잡한 표기법은 해석을 하게 됩니다. C++는 이런 복잡한 문법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저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동적 배열을 살펴보겠습니다. 동적 배열은 이렇게 선언하게 되면은 보통 함수 내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선언하게 되면은 포인터 A는 후 스택에 만들어지고 이 배열은 용량이 4인 배열은 힙에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동적 할당한 배열은 다 사용하고 나면은 반납을 해줘야 됩니다. 딜리트를 이용해서 반납을 해야 되겠고 동적 배열을 생성할 경우에는 딜리트 할 때 이렇게 동적 배열을 반납한다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야 이 4개의 공간을 다 반납해 줍니다.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delete A 이런 형태로 하면은 이 A가 동적 배열인지 그냥 정수 하나를 확보한 그런 하나를 확보한 동적 할당한 것인지 배열을 확보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동적 배열을 반납할 때는 꼭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1차원 배열을 동적으로 할당해서 사용하는 문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C에 비해서는 C에서 말로 풀이 했던 거에 생각을 해보면은 훨씬 간소화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차원 동적 배열을 만드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방법으로 동적 배열을 만들어서 2차원 동적 배열을 만들어서 사용하는데 이 방법은 실제 우리가 자동 2차원 배열을 만드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보통 이렇게 만들면은 총 9개 정수를 저장하는 공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 9개를 이렇게 연속적으로 확보를 해서 공간을 확보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행열 형태로 상상을 하고 추상화를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방법을 쓰면은 리스트는
이중 포인터이고, 확보할 때는 어떻게 확보하냐면은 인테저 포인터를 5개를 저장할 수 있는 1차원 배열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렇게 확보하는데 이 각각이 어떤 또 다른 주소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주소를. 그러면 이런 식으로 확보를 하는 형태가 돼요. 이런 식으로. 따라서 아까 봤던 연속된 9개의 공간하고 이 방식은 매우 다른 형태입니다. 이 방식에서는 이것을 확보한 다음에 다시 또 얘네들을 추가적으로 또 확보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52와 똑같은 개수의 정수들을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동적 할당한 배열은 그것을 반납하는 것도 매우 복잡합니다. 항상 생성과 소멸은 그 반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확보하고 얘를 확보한 다음에 나머지를 확보하고, 그러면 얘를 소멸하고 얘를 소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형태는 이 형태와 내부적으로 확보하는 그 공간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성격으로 확보하고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new int 50 한 다음에 이거를 이런 변수에 유지하면 됩니다. 즉 얘는 2차 이중 포인터인데 얘는 용량이 10인 배열에 대한 포인터입니다. 용량이 10인 배열에 대한 포인터와 이 포인터의 차이점은 여기서는 a 더하기 1을 하면은 a가 갖고 있는 값 플러스 size of int를 해서 다음 주소를 얻게 됩니다. a가 100이면은 a 플러스 1은 104라는 주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list 플러스 1이면 리스트 주소가 100이면은 얘는 100 플러스 size of int 곱하기 10이 됩니다. 10. 그러니까 요 배열에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 있다가 여기로 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그런 배열 포인터이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런 배열의 경우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1차원 배열을 반납하듯이 반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예전 C++ 03에서는 이 방법도 많이 썼었습니다. 1차원 배열을 확보하고 그 확보한 1차원 배열을 2차원 배열로 강제 타입 변환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C++ 배열과 관련된 한 가지 사항만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장 모던 C++를 설명드릴 때 설명해 드린 내용입니다. 모던 C++부터는 라이브러리를 통해 std array라는 것을 제공해 줍니다. 이 std array는 배열을 객체로 취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객체를 배열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std 벡터와 달리 리스트 자료 구조는 아닙니다. 단순하게 그 언어에서 제공되는 배열 대신에 객체로 취급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배열을 이런 std array로 배열을 선언할 때에는 타입과 용량을 주게 되며 이 타입과 용량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일반 배열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점은 이 std array는 객체이기 때문에 이 std array를 인자로 다른 함수에 전달하더라도 그 함수에서는 이것을 std array, 배열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또 그 객체이니까 내부적으로 그 용량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의를 통해서 대입도 가능합니다. 이 대입은 list 1 equal list 2 하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것과 동일한 배열을 복제해서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이 배열은 그냥 인자로 사용하게 되면은 일반 객체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고, 이렇게 사용을 하면은 참조로 배열을 전달할 때와 마찬가지로 같은 용량의 크기의 배열만 std array만 요 함수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양한 용량의 그 std array를 받는 함수를 만들고 싶으면은 그들을 이런 식으로 범용 함수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